자, 첫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설은 채팅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근데 좀 충격적입니다. 뭐 제 방송에 나온 게 다 충격적이죠. 매일같이 충격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상급이에요, 상급. 우리가 이제 이 썰을 하기 전에 이 채팅을 적어주신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, 와, 진짜 이런 일도 있군요. 이런 걸로 이혼도 하네요.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혼이라고 하면 성격 차이, 아니면 뭐 배우자의 어떤 외도나 배우자의 어떤 그런 불손함,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혼하는 건 많았잖아요. 근데 지금 제가 방송에서 읽어드리는 이혼 사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. 근데 좀 놀랬습니다. 진짜 돈 많은 사람도 잘못하면 한 방에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당사자도 계시고. 자, 아무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곧 쉰 되어 가는데 협의 이혼 접시켰고 둘 다 필요에 의해서 이혼했고, 이혼 사연은 마누라의 투자 실패였습니다. 10년간 보태주다가 도저히 안 돼서요. 아들한테는 웬만해서는 결혼하지 않거나 정신 똑바로 든 여자 있으면 결혼하라고 하고 좀 무리를 하더라고요. 직장 다니면서도 빚을 졌었고 재작년 12억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서 줬는데 요즘 상황이 꼬이니 이자를 안 주더라고요. 저는 20년 전부터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해서 투자 같은 거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거기에 손을 댔고 월이자만 1200만원 정도 들어갔고, 여러분 원금 이자 아닙니다. 월 이자 1200에 이자만. 그에 따른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. 아파트의 두 채, 흑석동 84타의 아파트 하고 식사동의 신축 아파트, 이 두 채가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. 이게 여러분 얘기를 들어서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, 이게 그런 거예요. 뭐냐 하면 보통 집 한번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에요. 넉넉하게 사는 분. 일반적 이혼 사연은 아니죠, 여러분. 일반적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한 뭐 영끌 사연은 아니죠. 영끌 중에서도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, 여러분. 스케일이. 영끌 중에 거의 상급이에요, 상급. 일반적인 뭐 동탄보다 더 커요. 동탄보다도. 사람이 욕심이 무서운 것 같아. 이게 그런 거야. 뭐냐면 아마 우리 이 글을 적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. 초심자의 행운. 초심자의 행운이 무서워요. 투자에서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했는데 말 안 먹었죠. 그러면 안 해요. 손절하고 안 해. 도박도 그렇거든. 도박도 사람들이 왜 빠지냐면 초심자의 행운 때문에 빠져요. 처음 했는데 걸리니까 내가 재능이 있는 줄 알고. 아마 이 와이프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나 이쪽에 재능이 있네? 이쪽에 소질이 있네? 내가 왜 이걸 진지하게 안 했지? 이쪽에 재능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좀 제대로 집중을 해야겠다. 그리고 왜 큰돈 했냐 하면 이걸 그런 거야. 뭐냐 하면 쪼매난 아파트 사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세게 지른 거예요. 돈 있는 분들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작게 안 해. 깨작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치면 돈 있는 분들이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거 봤어? 아니죠. 10만원 가잖아. 여러분 피만 맞고 같은 거 치면 현질하면 어떻게 돼? 20만원 빵 갈 수 있잖아요. 20만원 빵. 피만 맞고 해봤죠? 나 무감을 해봤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1000원, 3000원, 5000원 시작하잖아. 그걸로 하면 뭐 식쓰고 가도 돈 얼마 안 돼. 50만원 밖에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뭐 1000만원 모으냐 하면 차라리 캐시 질러가지고 한 5억 충전한 다음에 20만원 빵 가버리잖아. 근데 20만원 빵 가가지고 한 4판 잘못 걸리면요 2, 3원 그는 날아가요. 피만 맞고 해보시면 아실 거야. 이게 그런 거야. 뭐냐 하면 뭐 조금씩 안전한 거 해야 되잖아요. 굳이 비싼 거 안 해도 되는데 이미 가진 게 많고 그런 거는 성이 안 차는 거야.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예요. 1, 2억 뭐 이득 보고 이런 건 관심 없고 한 5억, 10억, 15억 하고 싶어. 아마 그렇게 욕심 부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사연자분, 이 댓글을 적으신 분이 못 사는 분이 아니에요. 굉장히 잘 사는 분이야. 서울에서도.
제 생각인데 아마 여기에 빠졌었다면 제대로 업무도 못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런 데 팔려있는 사람은 일도 손에 안 잡히거든요. 분명히 손에 안 잡힙니다 이게. 특히나 이렇게 떨어지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일하다 실수하고 말 나와요 이게.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주식 코인 같은 거 막 비트 하신 분들 보면 약간 정신이 홀린 사람 같아. 홀린 사람 같다니까. 일에 집중을 못해요. 딴 거 보고 있어. 스마트폰은 계속 그래프 보고 있고 계속 그 차트 보고 있다니까요. 일할 수 있겠냐고. 특히 이렇게 떨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이제 본래 일을 집중하고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.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욕먹고 직원들한테 이미지 안 좋고 그런 거 시켜봤잖아요 여러분.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. 연글비트에 이렇게 홀린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집중하기 힘들어요 매사에.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적으신 분도 와이프분하고 같이 살 때 와이프가 약간 넋이 나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. 약간 홀렸다는 느낌.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람 제대로 안 쳐다보고 뭔가 이런 차트나 이제 그래프 같은 거 한번 불안해하고 대화도 대부분 저런 것만 얘기하고.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.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지. 이게 일반적인 사연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. 일반적인 사연은 아니 그냥 지금 버는 돈으로 만족하면 안 되나?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존방님도. 자기야 아니 우리 충분히 먹고 살잖아. 너랑 내랑 밥벌이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뭐 부자는 안 되더라도 우리 뭐 집도 뭐 좋은 데 있고 그냥 지금 아껴 살면 뭐 많은 돈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고 우리 노후도 충분히 대비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거야 아마.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이 참은 거예요. 그냥 홧김에 한 게 아니라 계속 달랬을 거야. 계속 붙잡고 얘기했을 거예요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자기 좀 이상한 것 같아. 병원 좀 가봐야겠어. 그러면 또 내봐야겠지. 내가 뭐가 이상해? 내 정상인데. 자기가 이상하다.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도 못하는데 우리는 가진 것도 있잖아. 이럴 때 기회인데 왜 자꾸 말리는 거야. 남자가 쫌생이처럼 말리면 쫌생이라고 보거든요. 그 당시 영끌비툰 같은 거 미쳐있는 사람들 말리면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밖에 못 사는 거야.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시점이거든. 아 그렇군요. 와 아니 그러면 저 처가하고 좀 관계도 안 좋겠다. 처가하고 그 가족들 사이도 안 좋겠다. 왜냐하면 이게 이 영끌 같은 게 여러분 영끌이 문제가 뭐냐면 영끌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케일이 커지면 단독이 아니라 가족과 이제 직계 혈족 그리고 형제들까지 같이 가담되게 돼 있어. 그래서 내가 영끌을 좀 약간 사약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. 영끌이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혼자 대출이 안 나고 그래서 뭐 와이프 명의 아니면 이제 배우자 명의나 아니면 친척 가족들 명의까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. 다. 이것도 그렇잖아요. 지금 보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. 그래서 이거 자빠지면 다 자빠지는 거야 이게. 아니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았잖아요.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왜 이런 거에 손대는다 이해가 안 됩니다. 뭐 막 집이 없으면 뭐래. 집이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으면 보통 우리가 영끌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뭐 내 집도 없고 뭐 집도 못 살고 버는 돈 뻔해가지고 이거 한번 역전해 보려고 영끌을 하잖아요. 근데 이미 가진 게 많은데 지고 있는 게 충분한데 왜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. 진짜로. 혹시 물어봤어요? 왜 이런데 손댔냐 물어봤습니까? 꼭 이걸 했어야 됐냐? 뭐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. 되차 물어봤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우리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. 야, 이거 내가 봤을 때 복구 안 됩니다. 복구 절대 안 돼. 복구 안 돼요 이거.
이게 뭐 1억 단위가 복구가 돼. 1억 단위도 복구가 안 되는데. 여러분, 투자 같은 거는요, 누구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제일 바보 같은 거야. 빚만 없어도 살만해. 빚만 없어도. 빚만 없고 그냥 자기 할 것만 살만하다니까. 아, 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진짜. 많이 하겠다고요.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런 사람들은요, 못 고칩니다. 존박님, 저 못 고쳐요. 그냥 아예 처가 쪽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게 좋아요. 그냥 완전히 그냥 이혼하실 때 완전히 있잖아요. 좀 깔끔하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게. 왜냐하면 저런 분들은요, 이제 와서 뭐 갚자 이런 생각 못해. 이미 벌린 게 많아가지고. 이게 도저히 월급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야 이게. 그리고 지금 뭐 남아있는 부동산 가지고 메꾸기엔 너무 타격이 커 이게. 너무.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. 이렇게 하는 사람. 이렇게 못하지. 일반 사람들 뭐 대출도 저만큼 안 나오고 벌이도 그만큼 안 되고 지고 있는 것도 뻔하니까. 와... 아무리 지고 있는 게 많아도 이렇게 뭣도 모르고 투자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여러분 골로 갑니다. 개인 채무 문제 있었을 때요. 그때 개인 채무가 문제가 있었어요. 10년 전에. 어떤 채무가 있었어요 그때? 그때 어떤 게 있었어요? 자녀들도 좀 타격이 크겠네요. 자녀들도 굉장히 충격적이네. 우리 집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일을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. 뭐 이제 그때 어딘가에 투자했다고요. 참 이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네. 여자분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있나? 보통 남자가 많은데 이런 거는. 그냥 안 하고 살았으면 어땠을까? 안 하고 살았으면. 모르고 살았으면 어땠을까? 이게 이런 분들이 왜 투자하는지 아세요? 왜 투자하는지 알아요? 이게 뭐냐 하면 빚을 만약에 졌잖아요. 투자액가 손실이 발생했어요. 이걸 자기가 갚으면 갚고 이제 끊으면 안 하는 경우인데 근데 그런 케이스는 적지 않고 대부분은 갚아줘요. 집에서. 눈 감아줘.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이 몇 번 봐줬던 것 같아. 대신 갚아주고. 처가족도 잘 살죠. 못 살진 않은 것 같아. 이게 여러분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요. 빚은 갚아주면 안 된다고. 지가 갚게 해야 된다고. 이런 사람 특징이 벌리는 건 많지만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. 이게 존망이도 그런 거예요.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채무가 있었을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갚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갚은 게 아니라 존망님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. 대신 갚아주니까 또 하는 겁니다. 거의 대부분 또 해. 자기 스스로 뭔가 이제 난간을 극복해보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.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뭔가 투자해가지고 큰돈 날려먹은 사람들 여러분 상종하시면 안됩니다.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아무리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 남편 아내라 하더라도 하시면 안돼. 그리고 절대 도와주면 안돼요.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러 가십시오. 이혼을 하든 뭐라든. 그리고 이럴 때는 정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이게 이럴 때 정이 참 그지 같은 게 뭐냐 하면 그놈의 살아온 정, 사랑한 정, 자식 정, 이 정 때문에 봐봐 존망인데 그런 거예요. 님도 어지지 못한 게 그런 겁니다. 이제만 생각해보면 그놈의 정, 자식, 뭐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질질 끌었다가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. 이럴 땐 정이 좋은 게 아니야. 사악해요. 여러분 정은 요즘에 사실 좋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공과 사 구분해야 됩니다. 아무리 정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선 넘어가면 그때 가서는 정 필요 없어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한테 뭔가 씌울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뭐 정, 의리, 사랑 이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제일 찐따 같아. 그런 거 그냥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. 여러분 있잖아요. 잘 들으십시오. 어차피 일찍 이혼하나 나중에 이혼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.
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런 원망 들어. 아니 아버지는 그때 엄마가 그런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 왜 그때 왜 참아줬어요? 아니 그때 진작에 털고 나왔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잖아요. 이런 말 두고두고 들을 겁니다. 만약에 돈 때문에 쪼들리고 뭐 자식한테 뭐 이제 지원 같은 거 못 해주고 힘들게 살면 자식도 이제 알잖아요. 이제 나이 먹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지금 이혼까지 갔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. 이제 애들이 이제 중학생, 고등학생 다 안단 말이에요. 대학생 되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알잖아.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금전적으로 쪼들리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런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. 이제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. 예, 고생하셨고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사랑하는 거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좋은 배우자 못 만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. 좋은 배우자 못 만날 바에는. 그래서 우리가 각자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.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. 속 알맹이가 중요합니다. 종만이 그렇죠? 속 알맹이가 중요해요. 속 알맹이. 예. 그래서 겉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속 알맹이를 봐야 돼. 물론 속 알맹이를 쉽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는 보고 여기 속에 문제가 있다. 이 스케일이 크다. 그러면 이거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안 됩니다. 잘라내야 돼. 안 그러면 더 커져요. 더 커집니다. 이분의 사례처럼. 아무튼 좋은 이야기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